증권업계의 선제적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건 당연히 증권업이지요. 증시가 오르고 거래대금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증권사들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도 필요할 거고요.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기업들의 체질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증권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의 간단한 밸류업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밸류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저희의 향후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은 거는 밸류업 공시 1호 기업이 됐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 5월 27일에 밸류업 공시가 실행이 됐고 저희가 5월 28일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표 ROE 15% 이상 하겠다, 주주 환원율 30% 이상 하겠다,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PBR 1배 이상 평가받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투자자들과 공유해 왔기 때문이라도 저희는 밸류업 공시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고요. 업계 최고 자본 효율성에 기반해서 주주 중시 경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 밸류업 공시였습니다. 저희의 사업 계획과 향후 좀 성장 계획을 좀 간단하게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WM 부문, 이 리테일 부문은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브로커리지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주식은 개인 점유율 30%, 해외 주식은 25% 저희가 달성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3분 중에 1분은 저희 국내 주식 키움증권 써주고 계시고 미국 주식 매매하실 때도 4분 중에 1분은 저희 키움증권 써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브로커리지 강자에 머무르지 않고 신규 수익원으로서 온라인 자산 관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넘버원 금융투자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중개형 ISA라든지 이런 절세형 상품 중심으로 이 자산관리 분야, 금융상품 분야 잔고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은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B나 이 홀세일 부문 쪽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리스크 관리에 기반해서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고려해서 자산을 배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ROE 15% 이상을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ROA 기준으로는 6% 이상을 달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B에서 주요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이 수주에 승인하는 기준이 이 ROA 6%를 달성하느냐, 이 부분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향후 성장 전략입니다. 단기 금융업을 추진하고 연금 사업 신규로 진출할 거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초대형 IB를 위한 자본 여건은 갖췄습니다. 따라서 발행업 비즈니스 진출은 좀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원활한 자금 조달과 함께 금융시장의 모험 자본 투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사업은 사실 저희가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고 은행 보험에서 증권 쪽으로의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분명히 기회이고요.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이번 달 말부터 이제 퇴직연금의 현물자산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후발 사업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업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내 1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자산운용사가 현지 본인가를 취득했고요.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북미와 동남아에도 글로벌 핵심 거점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행한 내용들입니다. 자사주 열심히 샀습니다. 1월에 45만 주 409억 취득 완료했고요. 최근에 10월에는 35만 주 470억 취득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취득한 자사주는 244만 주인데요. 총 발행 주식 수의 9.3%입니다. 저희는 내후년까지 3년간 분할해서 전부 다 소각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지난해 저희가 좀 일회성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주주 환원율이 한 47%로 좀 높게 나타내는데요.
저희는 30% 이상의 주주 환원을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분기까지 별도 기준 순이익이 6,615억인데 이 정도로 한다면 올해 큰 이변 없이 순이익 8천억 이상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2,400억 이상의 주주 환원 재원을 저희는 그 주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에 발표한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보면 ROE 15% 이상, 주주 환원율 30% 이상이라는 저희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고 내용이 좀 풍부하기보다는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밸류업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취지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밸류업 공시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작한 거는 시작이고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업데이트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라도 저희는 좀 발빠르게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증권업계의 선제적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건 당연히 증권업이지요. 증시가 오르고 거래대금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증권사들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도 필요할 거고요.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기업들의 체질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증권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입니다. 주주들과 약속을 통해서라도 ROE 개선 노력을 좀 요구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주주하는 여력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증권업계의 특징은 자본 규모에 따라서 사업 기회가 달라집니다. 3조가 넘어가면 종투사가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자본 4조가 넘어가면 초대형 IB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4.8조의 자기 자본을 도달했고 이러한 초대형 IB를 위한 자본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도 이제는 자본을 더 내부적으로 축적하기보다는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과 좀 공유하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밸류업 공시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따가운 조언들도 좀 많았고요. 고민이 적었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내용들도 지적들도 있었고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매년 밸류업 공시를 할 건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함할 내용들은 주주 환원율에 대한 근거라든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부분이라든지 총 주주 수익률, ROE 개선 방안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자기자본 비용, COE보다 크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부 유보를 통한 성장 전략을 우선시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주주 환원율 50% 미만이어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주주 환원율 30% 이상 하겠다라는 거는 금융사치고는 높은 비율은 아닌데요. 대신 저희는 지금 3분기까지 ROE가 19.4%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고 저희는 자기자본 비용이 한 12%로 추정하기 때문에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초대형 IB, 퇴직연금, 일반환전과 같은 신규 사업 투자를 하고 있고 자회사 육성을 통한 금융과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만 저희도 어느 순간 자본 사이즈가 커지면 자기 자본의 효율성이 낮아질 거고 자기 자본 비용보다 ROE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주 환원율은 50%에 근접하는 방안으로 주주 환원 계획을 저희가 수정 변경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다만 한국은 좀 정서적으로 배당을 좀 더 선호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의 원칙은 배당은 시장 상황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경상적인 이익 규모를 가지고 배당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당금은 유지되거나 계속 우상향해 가는 그런 기조를 만들고자 하고요. 이러한 경상적인 이익 규모를 초과하는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PBR이 지금 1배 미만이기 때문이라도 자사주 소각에 대한 효과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 주주 수익률 제시할 거고 ROE 개선 방안 저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ROE라는 거는 레버리지 곱하기 ROE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자본 배분을 해야 될 거고
자산 회전율을 좀 높여야 되고요. 비용 통제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키움증권이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국내 최대 개인 고객을 보유한 금융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업 플랫폼 역할을 좀 자임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업 투자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전달하고자 합니다. 당장 저희는 주주관계 서비스라는 걸 곧 시작할 예정인데요. 기업들에게는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주주들에게는 보유 종목의 주주권리 정보라든지 IR 및 밸류업 프로그램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신한지주 소개할 때 밸류 없고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희는 밸류업 참여 기업들의 투자 정보를 유튜브로 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름 좀 재밌게 지었는데 밸류 없고 튀어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밸류업 펀드 등이 좀 출시가 될 텐데 저희는 밸류업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수수료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고객들에게 드리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해야 될 또 궁극적인 역할은 밸류업 동창 기업들이 적정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 이런 쪽을 키우기보다는 ECM, DCM, M&A 금융과 같은 기업 금융 비즈니스를 더 육성을 해서 이 돈이 착한 기업들에게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증권사가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